안녕하십니까. 삶이 변하는 인문학 보성TV의 김보성입니다. 손자병법 13편 중 제5편인 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자병법 제5편 새의 핵심은 기세를 일으켜라입니다. 우리 삶에 기세를 일으켜라. 삶에서 승리하는 것은 기세이다. 기세라는 말은 평소에도 많이 쓰는 말인데요. 제가 어릴 적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사람은 기세로 살아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죽으면 안 된다. 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새라는 글자는 나무가 힘차게 자라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묘목을 심는 모습을 그린 심을 예와 힘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새라는 글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세, 형세, 권세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손자병법 제5편인 새는 기세를 일으켜서 승리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편이었던 형과 새는 사실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형세라는 말이 있듯이 형과 새는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형이 힘, 실력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새는 쓰다, 발휘하다는 의미입니다. 힘을 쓰다, 실력을 발휘하다처럼 하나로 쓰이지만 각각 따로도 분리할 수 있듯이 형편과 새편은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실력을 발휘하는 것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형은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력을 쌓을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새는 바로 실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입니다. 실력을 쌓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 즉 나에게 달린 것이지만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실전에서 상대가 있을 때, 즉 상대에게 달린 것입니다. 손자는 승리란 기세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기세는 바로 실전에 도전하고 행동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는 용기입니다. 실전에 발을 내디딜 용기가 있어야 갈고 닦은 실력이 발휘됩니다. 용기라는 말은 하기 쉽지만 실천하긴 어렵죠. 새편은 담대하고 과감하게 한 발을 내디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세는 형이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선 형을 쌓는 것이죠. 바로 내가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형에서는 이것을 천길 낭떠러지까지 물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위치, 즉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실력은 새에 와서 발휘됩니다. 쌓인 물이 천길 높이에서 쏟아지는 험난한 기세와 빠른 속도로 힘을 뿜어냅니다. 즉 새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것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실력을 쌓는 형의 단계인 방향에 집중해야 할 때 속도를 고민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실력을 쌓는 중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조급하게 성과를 기대하다가 그만 포기해버리죠. 속도인 새는 형이 충분히 쌓일 때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손만 대다가 결국 기세가 일어나지 못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삶의 기세가 왜 없을까? 라고 고민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형이 충분히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또 노력하라는 말이네. 나도 알아. 그게 안 돼서 문제라니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단순히 열심히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형을 쌓아 올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지금 조급한 마음이 앞서고 뭔가 삶이 안 풀린다고 느껴서 우울감이 드신다면 내가 형을 쌓고 있는 중이라 방향에 집중할 때라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손자병법 제5편 새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자가 말했다. 많은 병력을 다스리기를 적은 병력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는 것은 분수 때문이다. 많은 병력을 지휘해서 싸우는 것을 적은 병력을 지휘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혁명 때문이다. 우리 전군이 적의 공격을 받아 싸우더라도 패배하지 않는 것은 기정 때문이다. 병력을 증가해서 내가 상대를 숫돌로 계란을 깨뜨리는 것처럼 하는 것은 허실 때문이다. 기세를 일으키는 4단계, 손자는 기세가 일어나는 것을 4단계로 말합니다. 우선 형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병력을 적은 병력 다스리는 것처럼 쉽게 하려면 분수가 있어야 한다. 바로 첫 번째는 분수. 분은 나누는 것이고 수는 각각 나눈 것에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특징에 따라 분류를 하여라. 그리고 그 분류에 필요한 만큼의 숫자를 배치하여라. 병법에서는 부대를 나누고 부대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나눌 분, 군대에는 보병, 포병, 보급 부대 등 여러 특징을 가진 부대로 자세하게 나눕니다. 회사라면 홍보팀, 개발팀, 인사팀 등 역할을 다양하게 나누죠. 어떤 것을 나누어야 할까요? 사편형에서 말했듯이 나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나누어 본다. 즉, 나의 허한 부분과 실한 부분, 허실을 스스로 파악해서 나눈다입니다.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나의 기본기와 필살기로 나누어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 나누어진 부대나 부서에 능력에 맞는 인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분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 보통으로 하는 것, 잘 못하는 것들을 나누어서 그것에 투자하는 시간을 하루에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로 분수겠죠. 형을 만드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병력을 적은 병력 지휘하는 것처럼 쉽게 하려면 혁명이 있어야 한다. 혁명이 있어야 단체를 쉽게 지휘할 수 있다. 혁명은 신호 체계를 말합니다. 옛날에 대규모 전쟁을 할 때 어떻게 군대에 신속하게 신호를 주었을까요? 바로 눈으로 보는 깃발과 귀로 듣는 북징이었습니다. 평소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철저하게 해서 어떤 깃발이 올라오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북을 치면 진군을 하고 징을 치면 멈추고 퇴각하는 것을 숙달시켰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수만 명이 뒤섞여서 싸움이 일어나는데도 훈련이 잘 된 부대는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신호 소통의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를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의 회사라면 부서 간의 소통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말하죠. 업무 간의 지시와 보고, 협업을 위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는가? 개발팀에서 개발한 상품과 홍보팀에서 상품 홍보를 하는 것, 영업팀에서 영업을 하는 것 등의 각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의 소통 시스템이 무엇인가가 바로 혁명이 되겠죠. 분수를 통해 우리 부대의 기본기 전술과 장점을 활용한 필살기 전술을 위한 구분을 하고 인력을 배치한다. 그리고 혁명을 통해 매우 숙달된 신호 소통 훈련을 철저히 한다. 이렇게 분수와 혁명은 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형을 비로소 새가 발휘하는데 세 번째, 기정입니다. 아군이 적의 공격을 받아 싸우게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기정이 있어서 패하지 않는다. 여기서 기는 뛰어나다, 기발하다, 기습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필살기가 바로 기라고 봅니다. 정은 올바른 갖추어진이라는 뜻인데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병법에서는 정을 정공법, 즉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을 말하고 기는 기습을 말합니다. 원래 뜻은 내가 어떤 반응을 했을 때 상대도 맞반응을 한다면 정, 상대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기라고 하는데요. 즉 필살기와도 같습니다. 상대가 반응하지 못하는 나만의 특별함이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 즉 기본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기가 튼튼해서 상대와 팽팽하게 맞서며 필살기로 상대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와 정을 변화무쌍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새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기와 필살기인 기정은 이미 형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의 허실을 파악해서 허한 부분을 보강하여 기본기를 튼실하게 하고 나의 실한 부분인 강점을 갈고 닦아 필살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 실전에 들어가 새를 발휘하는 것이죠. 즉 기본기와 필살기를 만들어 상대가 모르게 준비하는 것이 형이고 실전에서 변화무쌍하게 사용하여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새입니다. 그래서 형새는 함께 존재하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허실입니다. 허와 실은 서로 상대되는 말입니다. 허는 텅 비어 약하다는 의미이고 실은 차다,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허실은 아군이 적군과 대치하여 싸우는데 상대를 유인하여 상대의 부대를 나누고 나의 부대는 증가시켜서 많은 아군으로 적은 적군을 물리치는 것을 마치 돌로 계란을 깨트리듯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실하게 하고 상대를 허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허실은 단순히 이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허실은 형과 새에 모두 나타납니다. 형은 바로
내가 쌓는 것, 나의 허실을 파악해서 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실전의 세에서는 나의 허실과 상대의 허실을 모두 알아서 나의 실한 것으로 상대의 허한 것을 공격하여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황을 허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의 실한 상황을 유인하고 속여서 허하게 만든 다음 나의 실한 것으로 공격해서 이기는 것까지 허실입니다. 허실을 알고 쓴다는 것은 나의 허실, 상대의 허실, 실전, 상황의 허실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허실이 있습니다. 실하기만 한 것은 없죠. 나에게도 허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듭니다. 상대에게도 허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상황에도 허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함과 신속함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삶은 실전이고 도전이고 경험입니다. 이렇게 손자는 기세를 일으키는 4단계를 말합니다. 형을 만드는 분수와 혁명, 기세를 일으키는 기정, 그리고 허실을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무릇 전쟁이란 전공법으로 싸우고 기발한 변칙법으로 승리한다. 고로 기발함을 잘 쓰는 자는 변화가 끝이 없는 것이 하늘과 땅 같고 마르지 않는 것이 강과 바다와 같다. 끝난 것 같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해와 달과 같으며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사계절이 변하는 것과 같다. 소리의 기본은 5가지에 지나지 않지만 5가지의 변화는 모두 다 들을 수 없다. 색깔의 기본은 5가지에 지나지 않지만 5가지의 변화는 모두 다 볼 수가 없다. 맛의 기본은 5가지에 지나지 않지만 5가지의 변화는 모두 다 맛볼 수가 없다. 전쟁의 형세는 기와 정 2가지에 지나지 않지만 기정의 변화는 다 알 수가 없다. 기정이 서로 상생하여 순환하는 것이 끝이 없으니 누가 다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손자는 기세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것은 전공법으로 싸우고 기발함으로 승리하는 기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죠. 싸움은 기본기로 하지만 승리는 필살기로 이긴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동양 고전들을 봤을 때 그 정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까 했을 때 저는 변화라고 하고 싶습니다. 변화는 자연의 원칙이고 움직임이며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손자는 기세를 일으킨다는 것은 바로 변화무쌍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유연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정을 유연하게 변화해서 사용하는 경지가 바로 기세입니다. 손자는 자연의 변화 원리에서 기세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변화, 강과 바다가 마르지 않고 해가 뜨고 지면 달이 뜨고 지고 사계절이 변화하지만 반복하고 국악에서 배웠던 소리의 5가지 궁, 상, 각, 치, 우가 서로 변화해서 음악을 만들고 세계의 기본 5가지 흑, 백, 황, 적, 청이 섞여서 무수히 많은 색을 만들고 맛의 기본 5가지 달고 맵고 시고 짜고 쓴맛이 섞여서 무수히 많은 맛을 내는 것처럼 기와 정이 서로 변화하는 것도 이루다 알 수 없을 만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를 우리는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변화에서 나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굳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울해지죠. 우리도 그러한 변화 속에 있습니다. 다만 변화의 기본은 유연함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유연할까요? 유연하려면 익숙해야 합니다. 굳은 힘만 잔뜩 들어가면 딱딱해집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숙달시켜야 합니다. 삶의 유연함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변화의 조건이 됩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결국 사라지죠. 마음을 더 편안하게 가지고 신중하게 나를 찾고 숙련시키는 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충분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아직 기세를 발휘할 때가 아닐 뿐이죠. 때가 되면 기세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새해 전반부를 통해 기세를 일으키는 4단계, 분수, 혁명, 기정, 허실의 단계와 기세를 일으키는 기정의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 언제 어떻게 기세를 일으킬까요? 활력 넘치고 술술 잘 되는 기세는 현실을 직접 대면하는 과감함에서 출발합니다. 실전에서 기세를 잘 일으키기 위해 우리는 형이라는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지해야 할 것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는 안목과 그 빛을 따라 전진하는 과감함이다. 과감함은 용기입니다. 지금 나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방향에 집중해서 조급해지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형과 세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새해 후반부를 통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